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글, 신문편. 아마 장경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의미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의미가. 자, 우리가 글을 읽다가 글을 보는데 의미가 잘 안 통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 전달이, 특히 이 한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문은 문법이 분명히 한문에는 굉장히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문법이 다양해요. 근데 자기만의 어떤 자가류의 그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쓴 글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미가 잘 안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거를 고심을 했고, 우리가 이런 걸 보는데 이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아마 장경학은 이런 종류의 질문 방법을 환자들한테 적용시켰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장경학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것이 꼭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한열을 물어본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자가 몸에 열이 있는지 열이 없는지, 열이 있으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땀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환자들이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벼운 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거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의 피부를 만짐으로써 그 사람의 피부가 뽀송뽀송한지, 아주 예를 들어서 건조한지, 아니면은 물기가 너무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꼭 물을 필요도 없이 환자의 몸을 한번 가볍게 이 팔 같은 데를 한번 이렇게 맥을 짚으면서 한번 피부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라든가 몸. 자, 머리가 아프냐, 어지럽냐, 무겁냐, 이런 거 하고, 어떤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당연히 관절 질환 같은 경우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각자 자신만의 영어로는 루틴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와 같은 절차를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대변 물어보는 거. 저도 이거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대소변 같은 거. 그리고 대소변을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복부도 한번 관찰해 봐야죠. 복부를 봤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흉곽이 이렇게 완전히 열렸다. 이거는 완전히 비만형이죠. 그리고 약간, 요건 정상. 요거는 너무 협소한 경우. 이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자기가 한번 우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색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건 다 습관이니까.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음식을 잘 먹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금기해야 될 음식도 있으니까. 그리고 흉부위, 가슴이 답답하냐. 근데 이건 흉부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진을 해야죠. 이건 복진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흉부에 눌러보면 압니다.
눌렀을 때 누르는 정도여야지.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살짝 눌렀는데 아 하면서 진찰하는 손을 확 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잠재적으로 흉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면 자 흉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 흉부가 부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정상적인 것보다 부어 있다는 거. 그럴 때는 흉욕고만, 협파만 이런 거 다 또는 심화 이런 거 다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복만한지 아닌지 소복고만한지 아닌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7번째는 뭐 이롱이라든가 이런 건 뭐 꼭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갈증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갈증과 함께 혓바닥을 보는 습관 이런 거 모두 다 마땅히 구별을 해야 된다. 9번째는 맥과 색으로 인해서 음영을 살펴본다. 맥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거 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형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맥의 어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맥과 그냥 낯빛이라고 또는 피부색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피부색이 막 얼굴에 상기증이 심하든가 아니면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요즘 말하면 이제 빈혈기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한번 광택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런 거 살펴보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음영을 살피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이런 거. 예. 좋은 글은요, 여러분.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보자마자 의미가 투철한 게 좋은 글이에요. 예. 기미를 따라서 이게 장신이 나타난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장자도 드러날 장이거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뭐 그런 거겠죠. 예. 이것도 기미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본 것이 정해지고 비록 그렇다 하나 일은 어렵지 않다. 이것도 문맥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또한 모름지기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한 모름지기 반드시 명철해서 그 원망을 불러들이지 말라.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거를 집중을 해야지 잘못해가지고 환자한테 원망할 소리 들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 제가 심사가 뒤틀리는 사람은 저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남의 글 뭐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닌데 명예에 비해서 장경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에 비해서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다. 허접하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경학을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별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몇 가지에 대해서 뭐 발출해 놓은 것도 있고 한문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과 많은 그러한 처방을 모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경학이라는 사람의 위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명성이라고 해도 좋고 명성에 그냥 깜빡 죽는 거죠. 예. 한글로 쓰죠. 위명이라고 해도 되고, 예. 위명. 아주 명성이 있는 높은 이름이죠. 명성에 그냥 막 지레 겁먹고 그냥 깜빡 죽는 그와 같은 우리가 노예의 근성, 우리가 책을 보면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점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명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 사실의 어떤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각자가 봤을 때는
사상의학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상의학에서 또 중요한 어떤 그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 그렇지만 이거는 고방의 견제에 있어서도 그닥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예. 자, 앞서 10가지 질문은 이에 진찰 진료와 치료의 요령이며 임증에 가장 힘써야 될 것과 같은 그 소재이다. 이렇게죠. 뭐 이런 건 어렵지가 않죠. 진치지 요령이며 임증지 수무야라. 이 10가지 질문에 밝으면 6변이 모두 갖추어지고 수많은 모든 병증의 그 정황이 형정이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수많은 모든 병의 정황이 내 눈앞에 갖추어져 있다. 딱 통솔한다는 거야. 어떤 병이 오더라도 이 10가지 질문에 밝으면은 6변이 모두 갖춰지고, 그러면은 모든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어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은 사실은 병의 그 근본을 알지 못했고 잘못 오치를 하는 데에 있다. 병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이건 뭐 내용 뭐 뻔하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글이죠. 한글로도 써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그닥 이렇게 이 글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죠. 잘못되면은 사람을 죽이니 사람 안 죽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상한 놈 보세요. 오지 뭐 밥 먹듯이 하고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알게 모르게 오지 많이 하더라도 사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적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다 통용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화지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과한 거죠. 잘못하면은 사람을 죽이니, 오하면은 궤병이 발환하니,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멋있는 얘기죠. 천도는 가해요. 이건 뭐 참, 이 사람이 말하는 천도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주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도일 수도 있고, 그냥 하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렵다. 불오지 오류를 범하지 않은 즉 사람을 구제하니 음덕이 무궁하다. 의사들이 우리 한의사들도 환자를 잘 보고 난치병이라든가 뭐 쉬운 병이 떠나서 어려운 병이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잘 해줌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덕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어떤 목숨을 그렇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음덕을 쌓는 거다. 뭐 이런 정도죠. 학자는 이 도를 밝히고자 할진된 이렇게 뭐뭐하고 하려면 이렇게 학자가 이 도를 밝히고자 한다면 이 도라 하는 여러 지금까지 말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모름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먼저 이 요체를 살펴서 의견을 정해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계단이에요, 단계. 그래서 단계로 삼은 연후에 먼저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정하고 나서 나머지 여러 책들을 거듭 수집해서 지식을 넓히면 또한 어떠한 허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능히
흉중에 완숙해서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요거는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소리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하고 보배로 삼아라. 이분은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쓰는데 이 지자 대신에 이 어조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이 보지하라 이게 더 글 쓰는데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네. 내용 없죠, 여러분. 예. 뭔가가 있을 줄 알았죠, 여러분. 이런 게 보면은 뭐 장경학이 뭐 저거 해가지고 근데 읽어보면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장경학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많은 책들이 허세가 심해요. 허세가. 예.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막 고전을 막 비판하려고 그렇게 저 사람은 너무 막 그런다 그러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예. 이것을 보고 나중에 가니까 이게 뭔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고전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쨌든 간에 상한론에서 찾았다. 결국은 상한론에서 상한론이 가장 초기에 우리 한의학의 초기의 의서죠. 예. 이것이 가장 정말로 일본 사람이겠지만은 문자가 있고 나서 천지간에 이와 같은 책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받길래 그 정도로 이렇게 경탄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일본 고방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책 한 권 정도, 한두 권밖에 안 읽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예. 이렇게 깊이 파기는 파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춰버려요, 저는. 예. 왜냐면은, 더 이상 남의 글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예. 획기적인 뭔가 없으면 잘 안 봐요. 그 대신 어떤 좋은 책은 거의 20번 정도는 본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20번 이상은 본다. 예. 뭐 젊었을 때 같은 경우, 뭐 좋은 글 같은 경우, 경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암송을 했고, 예. 수백 번, 수천 번도 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후배인데 그 친구도 경희대에서 조교도 하고, 뭐 가천대학에 가서도 조금,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던 후배였는데, 제 공부 방식에 대해서 그 친구도 저한테 한문 공부를 하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제 공부 방식에 대해, 선생님, 해석이 되면은 됐지. 뭐하러 그거를, 선생님, 100번, 200번, 심지어는 뭐 수천 번을 읽는다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예,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글 속에 행간에 숨어 있는 숨소리, 그 사람의 어떤 글 쓰는 이의 고민, 이런 것들. 글을 보는 눈.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뭐 장경학을 내가 좋아한다. 장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20번 정도는 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20번 정도. 예. 평생에 걸쳐서 그냥 계속해서. 예. 한열을 묻는 자는 내외의 한열을 물어서 그 표에 있는지 리에 있는지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니. 왜 묻느냐?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병위죠. 예. 병위의 개념이죠. 예. 병위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사람이 한 해 상하면 병이 열증이 발생되니 고로 일반적인 병에 몸에 열이 나면서 맥이 기나고 두통, 체통하면서 구급이 무한하며 뭐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에 얻은 것은 잠시적 상황인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것은 반드시 외감이다. 만약에 내상 같았으면은 잠시적으로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것이다라는 자기 그 생각이에요. 장경학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외감과 내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병을 대했을 때 외감은 가벼운 병이고 내상은 중한 병이다라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외감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거니까. 내상은 이것은 가벼운 병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진행된 거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문론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외감을 가볍게 여기고 내상을 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내외를 다 잊어버리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장자에 나오는 문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감은 가벼운 병이고 내상은 중한 병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자. 외감과 내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잠재적 내상이 외감에 의해서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외감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거 외감 자체도 지속적인 상황이라니까요. 예.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자, 한사가 경에 있으면 요거 뭐죠? 경이라는 말이 경락인가요? 자, 이런 거 의심을 해야죠. 한사가 경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자체는 경락을 인정을 한다는 뜻이죠. 있으면은 이것이 두통, 신통하게 된 것이고 사가 피모에서 막히 임게 되면은 구고 발열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아니 경은 뭐고 피모는 또 뭐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이게 실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 자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사 제경하면은 차라리 한사 제줄이라고 해도 되죠. 줄이라고 쓰면은 피부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경하고 피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표의에 해당되는 그 명칭인데 두통, 신통하고 구급발열이 이게 다른 증상입니까? 동시성으로 발현되는 증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데 있어서 이분론적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둘로 나누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잘 쓴 글이 정말로 드물어요. 한의학 의서 가운데 잘 쓴 글쓰기로 만들어진 의서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를 배우면은 10개의 문제점을 배우게 돼. 나쁜 점도 배우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차라리 여러분 내경에 있는 말인데 제가 굉장히 잘 쓰는 말이죠. 풍한 객형. 풍한이 우리 형체에 우리 몸에 머무르게 되면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합리적인 말이죠. 이 경이 뭐냐 말이에요, 경이. 예. 경과 피모를 과연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쓰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방식의 글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제가 이런 글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피했는지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이 쓴 한문을 해석한 거 보니까 너무 쉽대 그러죠. 아,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락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가설이잖아요. 가설이죠. 만약 평상시에 질병이 없다가 갑자기 맥증이, 이것도 문맥이 그닥 속적하네요. 갑자기 맥과 증상이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대체로 외감 때문이다. 이것도 문맥이 불투명하다. 불명하다. 맥증이 어떻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글자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운받은 거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만 좀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질병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맥과 증상이 이상 변동이 생겼으면 이것은 외감이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때 감으로 이것은 그 문세에 의해 가지고서, 형세에 의해 가지고 또는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속된 말로서 통밥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 한사는 본래 있지 않다가, 한사는 본래 있지 어떠한 그것이 없다가 갑자기 이와 같으니 이것은 표증이다. 이런 것도 문맥이, 문의가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이분의 그 장경학은 이 표증인과 이 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앞서서도 장경학도 인용을 했지만 내경에서 풍자는 백병지 시다 그랬어요. 또 뒤에 가서 풍자는 백병지 장이다 그랬어요. 모든 병의 시작이다. 또는 모든 병에 있어서 으뜸이다. 제일 무서운 거다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게. 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모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현대의 그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온도라든가 습한 거라든가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수명도 넓어지고 오래되고 질병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다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얼마나 정말 이게 예전에 그 글을 보니까 그 고전장이라 가지고 고문진보에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 같은 경우 추위가 얼마나 강했는지 손이 다 터지고 진짜 다 터진답니다. 손이. 영하 한 30도 40도 이런 데 노출돼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까지 추위에 벌벌벌 떨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난방과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글들이 현대의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화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물론 더위도 무섭죠. 더위 아주 그냥 요즘같이 더울 때는 진짜 그냥 땀 흘리고 진액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리죠. 만약에 표증이 없는데 신열이 불이하면 대체로 내상에 속하나 반드시 그 내증이 서로 상응한 것을 그
합쳐서 살펴봐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뇌증에 어떠한 상응된 증상이 있는지 그것을 합쳐서 살펴야지 그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외감과 내상을 이분적으로 이렇게 했다. 예. 물론 전적으로 이것이 뭐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외감과 내상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적으로 하지 말고 이론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지탕 죽을 때까지 쓸 일이 없죠. 감기 걸렸을 때나 어떻게 보면 쓰고, 감기 걸렸다 하더라도 요즘에 누가 개지탕, 마흥탕 씁니까? 그냥 형방패독산으로 쓰지.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자, 형방패독산이 그러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냐? 그런 게 아니죠. 예. 우리가 가볍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시민성 질환으로 열이 조금 발생이 되면서 울체되었을 때 가볍게 형방패독산을 쓰면 아주 좋은 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방패독산을 예를 들어서 감기 초기에 쓴다. 그 틀린 얘기가 아닌데, 감기에 걸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스라든가 열이 약간 울체되었을 때는 형방패독산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피부병 초기에 형방패독산을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어떠한 그 약제를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요즘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으로 틀로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 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일종의 개념 틀이 뭐죠? 분류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분류가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정말로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외감과 내상이 뭐 이렇게 표증이 없는데 신열불회하면 이것도 다 눈이 떠야지만이 표증, 외감과 내상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고, 외감이 더 많다, 내상이 적고, 어떤 경우는 내상이 더 심하면서 외감은 가볍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내상만 있고 외감은 없다, 외감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랬죠. 위장장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에 사군자탕을 쓴다. 사군자탕이나 향사육군자탕을 쓴다 할 때 여기에다가 계지라든가 곽향 같은 거를 가벼운 어떤 발산지제를 같이 쓰면은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하나의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향사육군자탕, 그러니까 오로지 건의지제만 쓸 게 아니라 거기에 가벼운 발산지제를 써주면은 훨씬 더 건의지제가 그 능력이 더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위장장애의 만성 위장장애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감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소화기 기능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지와 각향으로 발산을 시켜주면은 훨씬 해울되면서 위장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외감에서 상한방에 나와 있는 상한론에 나와 있는 처방들을
외감이라고 하는 약재로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그 일본 고방가들한테 배울 점들이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